결혼한 지 고작 이틀째 되던 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다 큰 시누이 밥을 안 챙겨줬다는 이유로 남편이 다짜고짜 다가와 제 뺨을 전력으로 후려쳤습니다. 저는 두말 없이 가스레인지 위에서 펄펄 끓고 있던 뜨거운 국을 남편 머리 위에 쏟아부으며 차갑게 내뱉었죠. 너네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한 번만 더 밥 타령하면서 내 몸에 손 떼면 그날이 바로 니들 제삿날인 줄 알아. 얼굴이 시뻘겋게 익어 비명을 지르는 남편과 사색이 된 시누이. 제가 시댁 식구들 인생을 어떻게 끝장내버렸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 파란만장했던 하지만 결국엔 통쾌하게 웃어젖힐 수 있었던 제 진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돈은 차고 넘칠 만큼 많지만 제게는 지독하리만치 무관심했던 친정아빠 밑에서 자라면서 늘 텅 빈 마음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빠는 사업을 핑계로 매일 새벽에 나가 한밤중에야 들어오셨고 넓지만 차가운 집에서 저는 늘 혼자 밥을 먹으며 지독한 애정 결핍에 시달렸죠. 누군가 제게 따뜻한 눈빛 한 번만 주면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하고 나쁜 남자들의 얄팍한 애정에 목매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참 나약하고 어리석은 청춘을 보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나간 모임에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연애 초반에 그는 정말이지 제가 상상만 하던 완벽하고 다정한 벤츠남 그 자체였죠. 식당에 가면 제가 부탁하기도 전에 수저를 챙겨주고 물을 따라주는 건 기본이고 제 구두굽이 조금만 긁혀도 자기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아주며 제 발을 감싸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엉덩이가 얼마나 가벼운지 제가 눈길만 주는 것도 알아채고 척척 대령하는 그 섬세함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죠. 하지만 장기 연애 3년 차에 접어들자 남편은 서서히 그 소름 끼치는 본색을 드러내며 저를 갉아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데이트하러 나갈 때마다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며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화장이 왜 그 모양이냐, 옷차림이 그게 뭐냐며 사사건건 타박을 늘어놓았어요. 툭하면 짜증을 내고 제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면서 저를 자기 입맛대로 조종하려 들었죠. 이 남자와 과연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매일 밤 베갯닛을 적시며 심각하게 고민하던 바로 그 시기에 제 몸에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고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남편을 만나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번지는 당혹감과 짜증을 똑똑히 보았죠. 남편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이 말이 돼?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이리저리 눈동자를 굴리며 뒷걸음질 치는 그 비겁한 모습에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알아눕자 결국 친정아빠가 제 상태를 눈치채고 자초지종을 캐물으셨죠.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얼굴이 무섭게 굳어지더니 당장 남편을 조용히 호출하셨어요. 저는 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는데 아빠는 서류 뭉치를 남편의 발밑에 거칠게 집어던지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남편을 무섭게 압박하셨죠.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자네 인생도 그날로 완벽하게 끝장날 줄 알아. 아빠의 압도적인 재력과 살벌한 기세에 잔뜩 겁을 먹은 남편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두 손을 싹싹 비벼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가 평생 지안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바짝 꼬리를 내리고 비굴하게 굴복한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뻔뻔하게 미소를 지으며 제게 결혼을 약속하더라고요. 아빠는 하나뿐인 딸의 앞날이 못내 걱정되셨는지 당신의 엄청난 재력을 총동원하여 시내 중심가에 있는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오직 제 명의로 된 신혼집으로 턱하니 마련해 주셨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리는 그 넓은 집을 보며 저는 그래도 이제 내 가정이 생겼으니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억눌렀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 남편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제 손을 만지작거리며 아주 교묘하게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 나이도 많은데 월세방에 혼자 사시는 거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는 불쌍한 표정을 한껏 지어 보이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는 아주 능구렁이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차피 우리 아기 태어나면 엄마가 곁에서 알뜰살뜰 다 봐주실 텐데 이 넓은 집에서 다 같이 살자. 곧 복직도 해야 하는 제 입장에선 처음부터 아이와 할머니가 유대관계를 깊게 쌓아두면 육아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그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어요. 남편의 그 불쌍한 척하는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제 자신을 나중에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이삿짐을 잔뜩 싸들고 뻔뻔하게 우리 신혼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날,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게는 띠동갑이나 차이 나는 얄미운 시누이까지 자기 캐리어를 질질 끌고 시어머니 뒤를 당당하게 따라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잘 둔 덕분에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으리으리한 궁궐 같은 집에 다 살아보네. 시어머니는 집안 곳곳을 휘젓고 돌아다니며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워 천연덕스럽게 웃어젖혔고 시누이는 거실 한가운데에 자기 짐을 쿵 내려놓으며 삐딱하게 서서 제게 선전포고를 날렸어요. 회사 기숙사가 너무 좁아 터져서 답답해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시누이는 남편의 팔짱을 꽉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아주 얄밉게 혀를 쏙 내밀었죠. 나도 언니랑 예쁜 조카랑 여기서 다 같이 살고 싶어서 내 짐까지 싹 다 싸서 왔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찔한 경고등이 켜졌지만 저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애써 화를 짓누르고 그 뻔뻔한 불청객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틈만 나면 은근슬쩍 저를 깎아내리고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교묘하게 시동을 걸었죠.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팔짱을 딱 끼고 서서 출근 준비를 하는 제 등짝을 매섭게 쳐다보며 호통을 치셨어요. 아무리 너도 돈 번다 한다지만 새벽같이 일어나서 남편 아침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여야지 않겠니? 저는 화장대에 놓인 빗을 꽉 움켜쥐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뒤를 돌아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받아쳤어요. 어머니, 저도 혼몸이 아니고 똑같이 직장 다니며 돈 버는 사람이라 아침엔 서로 각자 알아서 챙겨 먹기로 했어요. 제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꼿꼿하게 서서 철벽을 치자 시어머니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방으로 쌩하고 들어가 버리셨죠. 저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저 인간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평화를 간신히 유지해 나갔습니다. 사실 얄미운 시누이는 우리 집에 자기 짐을 싸들고 뻔뻔하게 밀고 들어온 첫날부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파에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툭하면 밥 타령을 해대며 제 신경을 박박 긁어놓았습니다. 자기는 명색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란 아가씨인데 어떻게 냄새나는 주방일에 손을 대냐며 냉장고 문 한 번 스스로 열어본 적이 없었고 배가 고프면 그저 굳게 닫힌 안방문을 벌컥벌컥 열어젖히며
입덧으로 하얗게 질려 알아누운 저를 기어이 흔들어 깨워서 밥을 차려내라고 생떼를 쓰곤 했죠. 제가 도저히 속이 안 좋아서 못 일어나겠다고 거절이라도 하는 날에는 온 집안이 떠나가라,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푹 쉬면서 현관문을 부서져라 쾅 닫고 나가버리거나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자기 오빠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새언니가 자기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했다며 온갖 과장된 거짓말을 보태서 고자질을 해대기 일쑤였어요. 그때마다 저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콕콕 쑤시는 배를 부여잡고 억지로 주방에 나와 꾸역꾸역 반찬을 꺼내주며 참을인자를 수백 번도 넘게 가슴에 새겼죠. 그렇게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저는 혼몸도 아닌데에다 유산의 위험까지 겹쳐서 남들이 다 가는 길고 화려한 신혼여행마저 과감하게 생략한 채 겉보기엔 그럴싸하지만 속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던 그 넓은 집에서 결혼식을 올린 지 고작 이틀째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해온 으리으리한 집을 동네방네 자랑하겠다며 한껏 치장을 하고 모임에 나가버리셨고 집에는 저와 그 얄미운 띠동갑 시누이 단둘만 남게 되었죠. 시누이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방에서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기어 나오더니 세수도 안 한 부스스한 꼴로 쿵쾅거리며 거실 소파에 벌러덩 누워 하루 종일 텔레비전 채널만 휙휙 돌려대더라고요. 저는 중기가 되도록 계속되는 입덧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는 와중에도 억지로 주방에 서서 남편이 아침 출근길에 얼큰한 게 당긴다며 신신당부했던 돼지고기 듬뿍 넣은 김치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거칠게 들리더니 넥타이를 반쯤 풀어 해친 남편이 신경질적인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는지 얼굴에 짜증이 잔뜩 묻어 있는데 소파에 누워 뒹굴거리던 시누이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오빠의 팔뚝에 매달리며 징징거리기 시작했죠. 오빠나 새언니가 밥도 안 차려줘서 하루 종일 쫄쫄 굶어 죽는 줄 알았잖아. 그 간사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겉옷을 벗어 던진 남편의 눈빛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변하더니 주방에서 국자를 들고 서 있던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남편은 제가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다짜고짜 손을 높이 치켜들더니 혼몸도 아닌 제 뺨을 온 힘을 다해 전력으로 후려치더라고요. 눈앞에 번쩍하고 불꽃이 튀면서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확 퍼져나갔고 저는 휘청거리며 싱크대를 간신히 부여잡았는데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내 동생 밥 한 끼도 안 차려주고 집구석에서 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러고 있어?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제 불룩해진 배를 향해 주먹을 꽉 쥐고 금방이라도 꽂아 넣을 듯이 위협적으로 팔을 치켜들었죠. 고작 다 큰 여동생 밥 한 끼 안 차려줬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자기 핏줄을 품고 있는 아내의 뺨을 치고 배까지 때리려 드는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의 밑바닥을 마주하니 두려움 대신 활활 타오르는 분노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솟구치더라고요. 지난 며칠 동안 저 시누이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며 임신한 저를 부려먹으려고 툭하면 밥 타령을 해대던 그 모든 역겨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떨리는 손을 단단히 고쳐쥐고 가스레인지 위에서 시뻘겋게 펄펄 끓어오르던 김치찌개 냄비의 양손잡이를 꽉 움켜쥔 채 망설임 없이 그대로 남편의 머리 위를 향해 확 들이부어 버렸어요. 뜨거운 국물과 건더기가 남편의 정수리부터 얼굴과 어깨를 타고 쏟아져 내렸고 저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너네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멀쩡하게 다 큰 성인이 자기 밥 하나 못 챙겨 먹어서 임신한 새언니를 기어이 부려먹어야 속이 시원해?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밥 타령하면서 내 몸에 손 떼면 그날이 바로 니들 제삿날인 줄 알아. 제 입에서 터져나온 서늘하고 도끼 어린 사자 후에 남편은 얼굴을 감싸쥐고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러댔어요. 아, 너 완전히 미쳤어. 남편이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며 펄쩍펄쩍 뛰자 거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신우이는 사색이 되어 입을 떡 벌린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더라고요. 저는 머리에 배추김치를 뒤집어 쓰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남편과 겁에 질린 신우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배를 잡고 한바탕 시원하게 미친 사람처럼 웃어젖혔죠. 거기 서서 구경만 하지 말고 니네 오빠 응급실이나 빨리 데리고 가. 제 매서운 호통에 신우이는 눈물을 쏙 빼며 허둥지둥 남편의 부축을 돕더니 현관문을 부서져라 닫고 응급실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어요. 두 사람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엉망진창이 된 주방에 홀로 남은 저는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천천히 고르며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얼얼하게 부어오른 뺨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찜질하며 저는 아까 구워두었던 소고기를 집어 입안 가득 씹어 삼켰어요. 내 뱃속에 있는 이 작은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이깟 집구석 인간들에게 절대 주눅 들지 않고 기꺼이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가 되겠다고 두 주먹을 꽉 쥐고 아주 독하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거실에 짙은 어둠이 깔렸을 무렵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머리와 목에 하얀 붕대를 칭칭 감은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절뚝거리며 들어왔어요. 남편은 저를 당장이라도 씹어먹을 듯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며 거실 한가운데에 버티고 섰지만 저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턱을 치켜들었죠. 임산부 뺨 때리고 뱃속 애기까지 때리려던 미친놈한테 뜨거운 찌개 좀 부은 게 뭐 대수라고 노려봐. 당장 경찰 부를까? 제 입에서 서늘한 목소리로 경찰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마자 당장이라도 저를 죽일 듯이 씩씩대며 노려보던 남편의 두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꼿꼿하게 턱을 치켜들고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내려다보자 자신이 저지른 짓이 명백한 임산부 폭행이라 꼼짝없이 경찰서에 끌려가 쇠고랑을 찰 수도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그제야 제대로 자각한 모양이었죠. 게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넓고 화려한 대형 평수의 아파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제 명의로 된 제 재산이고 제 뒤에 버티고 있는 친정아빠의 엄청난 재력과 살벌한 인맥을 떠올렸는지 순식간에 시퍼렇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면서 허공을 향해 치켜들었던 두 주먹을 슬그머니 아래로 내렸어요. 남편은 씩씩대던 그 오만한 태도를 180도 바꾸더니 갑자기 제 발밑으로 털썩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자신의 두 뺨을 스스로 철썩철썩 때리며 비굴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남편은 화상을 입어 붕대를 감은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쿵쿵 찧어가며 짐승처럼 오열하는 신용을 했지만 저는 그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에 동정 어린 눈길조차 주지 않고 차갑게 코웃음을 쳤죠. 남편은 제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자신을 뚫어지게 내려다보자 이대로 진짜 이혼당하고 단돈 한 푼 없이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을까봐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바들바들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뼈저린 반성을 어떻게든 제게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야겠다고 다급하게 머리를 굴리던 남편은 갑자기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는 안방으로 우당탕 뛰어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자고 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커다란 이삿짐 캐리어와 옷가지들을 거실 한가운데로 거칠게 집어던지며 밤중에 온 집안이 떠나가라 미친 듯이 악을 쓰며 패륜적인 연기까지 불사하기 시작했죠. 엄마랑 너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내 아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가족도 아니야. 한밤중에 날벼락을 맞고 안방에서 튕겨져 나온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흉하게 나뒹구는 짐가방을 보며 입을 떡 벌리더니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억울하다며 통곡을 하셨어요. 아니 이 미친놈아. 독한 년한테 홀려서 늙은 어미를 한밤중에 길바닥에 내쫓겠다는 거야. 옆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눈치를 보던 시누이도 삿대질을 해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꽥꽥 질러댔죠. 오빠 진짜 돌았어? 저 여자가 뜨거운 찌개 부어서 오빠 얼굴 다 익혀놨는데 왜 우리한테 지랄이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독한 년 때문에 아들이 단단히 미쳐버렸다며 제게 온갖 저작거리 쌍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어댔지만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의 앙상한 팔뚝을 거칠게 잡아끌어 현관문 밖으로 억지로 밀어내며 눈에 핏발을 세우고 고함을 쳤어요. 잔말 말고 당장 안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내 집에서 꺼져. 결국 남편의 그 무자비하고 광기 어린 난동에 완벽하게 기가 질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짐가방을 질질 끌고 쫓겨나듯 현관문 밖으로 처참하게 밀려났고 쾅 하는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무거운 철문이 굳게 닫혔어요. 집안에 다시 싸늘한 정막이 찾아오자 남편은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다시 제 발밑으로 엉금엉금 기어와서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처절하게 애원하더라고요. 앞으로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평생 종처럼 바닥만 기면서 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제 발등에 화상 입은 얼굴을 비비적거리며 콧물을 훌쩍이는 그 찌질하고 역겨운 모습에 헛웃음이 픽 터져 나왔지만 제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작고 연약한 아이를 생각해서 당장 이혼 도장을 찍는 대신 저 벌레 같은 인간을 제 발밑에 두고 철저하게 통제하며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턱을 꼿꼿하게 들고 남편의 정수리를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매섭게 경고했죠. 그래. 뱃속에 있는 애 생각해서 딱 한 번만 넘어갈 테니까 앞으로 내 눈에 거슬리지 않게 처신 똑바로 해. 그날 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길거리로 쫓겨난 이후로 남편은 정말이지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알아서 바닥을 설설 기는 완벽한 하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주방으로 쪼르르 달려가 꽃무늬 앞치마부터 목에 두르고 저녁을 차려 바쳤고 온 집안을 쓸고 닦으며 제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누나를 굴려대며 안간힘을 썼거든요.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여내고 매일 밤 제 퉁퉁 부은 발을 주물러대며 굽신거렸지만 저는 그 비굴하게 찢어지는 웃는 낯짝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냉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하며 마음 한구석에 끈적한 찜찜함을 도저히 지워낼 수가 없었어요. 저 인간이 언제 다시 본색을 드러내고 돌변해서 제 목통을 조여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빈집에서 거실 구석 에어컨 뒤에 몰래 숨겨두었던 반려견용 홈캠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홈캠에 꽂혀있던 콩알만한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제 노트북에 연결하고 시누이가 밥 타령을 하던 날 벌어졌던 그 끔찍한 폭행 영상을 전부 다운로드 받아
여러 개의 이동식 저장 장치에 꼼꼼하게 백업을 해두었어요. 화면 속에는 남편이 무방비 상태로 서 있던 임산부인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부른 배를 향해 주먹을 치켜들며 저를 구석으로 몰아세우는 그 일촉즉발의 위협적인 순간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완벽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리 카드 원본을 제 지갑 깊숙한 곳에 찔러 넣고 언제든 저 인간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자루를 제 손안에 단단히 틀어쥐었죠. 제가 뒤에서 치밀하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남편은 임신 기간 내내 제 비위를 완벽하게 맞추며 지극정성으로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쳤고 저는 아빠의 전폭적인 지원과 든든한 보호막 아래 마침내 건강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남편은 제 옆에 비좁은 간이 침대를 깔고 밤을 새워가며 제 손발을 주물렀고 산후조리원을 거쳐 집에 돌아와서도 밤마다 아이가 울면 번개처럼 튀어 일어나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먹이며 착실하고 다정한 아빠 코스프레를 소름 돋게 유지했죠. 오늘은 내가 밤새 애기 볼 테니까 당신은 안방에 들어가서 푹 자. 남편이 칭얼거리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살살 토닥이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이자 저는 젖병을 소독하다 말고 그 듬직해 보이는 뒷모습을 가만히 쳐다보며 저도 모르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약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눈 좀 붙여. 제가 무심한 척 툭 내뱉자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이의 보송보송한 이마에 쪽 소리나게 입을 맞추더니 눈웃음을 살살 치며 다가왔죠. 아니야. 우리 천사 같은 예쁜 아기 낳아줬는데 당신 편하게 해줘야지. 아이가 태어나고 무사히 100일이 훌쩍 지날 무렵까지도 남편은 단 한 번의 짜증도 내지 않고 제 비위를 맞추며 바닥을 기어다녔고 그 달콤하고 가증스러운 평화 속에서 저는 평생을 후회할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친정아빠의 무관심 속에서 평생을 뼛속 시린 애정 결핍에 시달리며 남들처럼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게 유일한 소원이었던 저는 드디어 내게도 온전한 내 가족이 생겼다는 달콤한 착각의 늪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며 남편을 향해 바짝 곤두세우고 있던 날카로운 경계심을 저도 모르게 서서히 허물어뜨리고 있었거든요. 저 독사 같은 인간이 제 숨통을 한 번에 끊어버린 치명적인 맹독을 꽁꽁 숨긴 채 제가 가장 취약해지는 완벽한 타이밍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아이를 낳고 밤낮 없이 2시간마다 깨어나 젖을 물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기저귀를 갈아치우며 쪽잠을 자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지독한 육아 스트레스와 함께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는 산후 우울증이 살짝 찾아오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 곁에서 하인처럼 비위를 맞추며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긴 했지만 남편이 없는 시간 내내 이 연약한 핏덩이를 온전히 내 몫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중압감은 뼈가 시리도록 오롯이 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몫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열이 올라 칭얼거리는 아이를 밤새 안고 돌아다니며 간신히 달래 재운 뒤 몽롱한 정신으로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는데 소파 구석에 남편이 아무렇게나 던져둔 휴대폰 화면이 번쩍하고 켜지며 메시지 알림이 울리는 걸 보게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남편의 개인적인 물건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겠지만 그날따라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묘하고 서늘한 직감이 제 뒷덜미를 싸늘하게 쓸어내리며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그 휴대폰을 집어들고 잠금 패턴을 풀고 말았죠.
휴대폰 사진첩을 무심코 넘기며 확인하다가 제일 구석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비밀 폴더 하나를 발견했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폴더를 열어본 순간 저는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끔찍한 충격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그 안에는 지난 1년 동안 남편이 제 뒤에서 몰래 녹음해둔 수십 개의 음성 파일들이 날짜별로 아주 빼곡하고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 하나를 재생하자 스피커 너머로 제가 아이의 끝없는 울음소리에 지쳐 날카롭게 신경질을 내거나 수면 부족으로 넋이 나가 엉엉 우는 소리들만 아주 교묘하게 앞뒤 맥락을 싹 다 잘라내고 악의적으로 이어붙인 소름 끼치는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순간 온몸에 털이 쭉 뼈서면서 호흡이 가빠졌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남편의 메신저 앱을 열어 확인해 보니 작년에 제가 펄펄 끓는 김치찌개를 붓고 쫓아냈을 때 남편의 손에 이끌려 길바닥에 처참하게 나앉았다던 시어머니와 그 얄미운 시누이가 버젓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대화창을 위로 쭉쭉 올려보며 그들이 은밀하게 나눈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한 분노로 요동치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 했는데요. 독한 년이 애 낳고 애착 생겨서 절대 못 떨어질 때까지 숨죽이고 조용히 기다려 시어머니가 보낸 그 끔찍하고 악독한 문자에 남편은 아주 득이양양하게 웃는 이모티콘까지 섞어가며 소름 돋는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걱정 마 엄마. 그년 정신병자처럼 보이는 증거 다 모아놨으니까 완벽한 타이밍 봐서 애 뺏어오고 전연 재산까지 싹 다 뜯어내서 우리 다시 떵떵거리면서 살자. 남편은 제가 무사히 출산하고 아이에 대한 깊은 애착이 생겨서 행여나 아이를 뺏길까봐 두려워 이혼 도장을 찍지 못할 완벽한 타이밍만을 뱀처럼 숨죽여 기다리며 제 등 뒤에서 아주 치밀하고 더러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저를 향해 지었던 그 다정한 미소와 헌신적인 태도가 전부 제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 준비한 완벽한 기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구역질이 확 밀려왔어요.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극도의 배신감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들파들 떨렸지만 저는 혀를 꽉 깨물고 새어나오는 비명과 울음을 악착같이 억눌렀죠. 안방에서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태평하게 자고 있는 저 악마 같은 인간에게 제가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알아차렸다는 티를 단 1%도 내서는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 뼈저리게 직감했거든요. 저는 덜덜 떨리는 두 손을 진정시키며 제 휴대폰을 꺼내 남편의 대화창과 음성 파일 목록을 화면 그대로 사진으로 꼼꼼하게 찍어 증거를 완벽하게 남겨둔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편의 휴대폰을 원래 있던 소파 구석자리에 똑같이 돌려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희스름하게 동이 트자마자 곧장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친정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밤새 확인한 이 기막히고 소름 돋는 상황을 전부 낱낱이 쏟아냈죠. 제 떨리는 목소리를 수화기 너머로 묵묵히 듣고 계시던 친정아빠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책상을 부서져라 쾅 내리치시며 불같이 노하셨어요. 감히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과 내 핏줄을 건드려 그 새끼 뼛속까지 완벽하게 가루로 부숴버릴 테니까 넌 겉으로 절대 티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아빠는 제게 단단히 일러두시더니 곧바로 당신 회사의 법무팀을 이끌며 피도 눈물도 없이 잔혹하게 일 처리를 하기로 소문난 에이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제 전담으로 턱하니 파견해 주셨어요.
며칠 뒤 아빠가 조용히 마련해준 시내 호텔의 은밀한 라운지에서 그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죠.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제가 내민 증거 사진들을 매서운 눈초리로 훑어보더니 안경을 슥 치켜올리며 서늘하고 자비 없는 미소를 지었어요. 상대방이 완벽하게 이겼다고 착각하고 축배에 샴페인을 터뜨리기 직전이 방심한 그들의 목을 가장 잔인하고 깔끔하게 쳐버릴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그 인간이 소장을 들이밀며 선수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닥의 깊은 함정을 파고 기다리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남편의 뒤를 아주 탈탈 털어서 법정에 섰을 때 빠져나갈 구멍을 아예 꽉꽉 막아버리죠. 그날부터 저는 변호사와 함께 아주 은밀하고 치밀하게 남편의 뒤통수를 완벽하게 박살낼 준비를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흥신소와 인맥을 총동원해 남편의 뒷조사를 샅샅이 파헤친 결과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럽고 파렴치한 진실이 추가로 튀어나오며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거든요. 결혼 초반에 남편이 제게 빚을 갚겠다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해서 빌려갔던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알고 보니 전부 불법 도박장과 질 나쁜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흥청망청 탕진해버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지금 남편은 여기저기 제2금융권 대출까지 끌어다 써서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심각한 신용불량자 직전의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 교묘하게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제 재산을 통째로 빼서 그 더러운 빚을 메꾸려는 악랄한 수작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쓰레기 같은 실체를 서류상으로 두는 똑똑히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신락같이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이나 동정심마저 바싹 타버린 제가 되어 완벽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퇴근 시간이 되어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굽신거리며 집에 돌아오면 속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사리를 완벽하게 억누르고 여전히 육아에 지쳐 헐떡이는 나약하고 우울한 아내인 척 소름 돋는 이중 생활을 뻔뻔하게 연기해냈죠. 나 오늘 하루 종일 애 칭얼거리는 거 보느라 한숨도 못 자서 뼈마디가 다 쑤시고 너무 힘들어. 제가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칭얼거리면 남편은 아주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제 뭉친 어깨를 정성스럽게 주물러댔어요. 우리 여보 하루 종일 진짜 고생 많았어. 내가 젖병 싹 다 삶아놓을 테니까 방에 들어가서 맘 편히 좀 누워 있어. 저는 남편의 그 뱀처럼 차갑고 가증스러운 손길을 묵묵히 견뎌내며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리고 또 벼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눈빛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탐욕스러운 이체가 번뜩이는 게 보였고 머지않아 결전의 날을 알리는 거대한 폭풍이 제 멱살을 쥐고 흔들기 위해 다가오고 있음을 뼛속 깊이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친정아빠의 차가운 무관심 속에서 애정을 굶주리며 남자의 그깟 얄팍한 거짓 친절에 목매어 울고 웃던 과거의 그 나약하고 멍청한 강지안이 아니었거든요. 제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이를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의 소나기에서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옥, 불안 가운데라도 뛰어들어 그들을 모조리 물어뜯을 준비가 끝난 세상의 그 어떤 무자비한 공격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가장 강인하고 독한 엄마로 완벽하게 각성해 있었죠. 그로부터 몇 주 뒤 여느 때처럼 퇴근 시간이 되어 도어락 비밀번호를 신경질적으로 누르는 소리가 들리기에 저는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태도가 평소와는 완벽하게 다르게 돌변해 있더라고요.
그동안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허리를 굽실거리며 콧소리를 내고 앞치마를 두르던 그 가증스러운 하인 코스프레는 온데간데 없이 집어던지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저를 마치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더러운 벌레를 보듯 아주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아무렇게나 겉옷을 휙 던져놓더니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옷장에서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게 자기 옷가지들을 쑤셔 넣기 시작했죠. 갑작스러운 남편의 돌발 행동에 제가 아이를 안은 채 방문턱에 서서 차갑게 쏘아보 남편은 캐리어 지퍼를 거칠게 잠그고 저를 향해 턱을 삐딱하게 치켜들었어요. 너같이 소름 끼치는 여자랑은 단 하루도 숨 막혀서 못 살겠으니까 이혼할 준비나 해놔. 남편은 제 대답은 듣지도 않은 채 짐가방을 질질 끌고 나가 쿵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부서져라 닫으며 집을 훌쩍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미 저 인간의 더러운 속내를 전부 꿰뚫어보고 완벽한 대비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이 드디어 숨겨왔던 시퍼런 칼을 빼들었다는 걸 직감하며 오히려 차분하게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우체부 아저씨가 초인종을 누르며 제게 아주 두툼하고 묵직한 법원 등기 우편물을 건네주고 가셨어요. 봉투를 거칠게 뜯어보니 남편이 아주 작정하고 제 뒤통수를 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온 이혼 소장과 양육권 변경 청구서가 수십 장의 서류 다발로 빽빽하게 묶여 있더라고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서 그 안에 글자를 꼼꼼하게 읽어내려갈수록 저는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꾸며낸 상상을 초월하는 비열하고 악랄한 시나리오에 헛구역질이 훅 밀려올 만큼 지독한 역겨움을 느꼈어요. 소장에는 제가 평소에도 툭하면 남편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휘두르며 심지어 펄펄 끓는 국을 남편의 머리에 들이붓는 끔찍한 사이코패스이자 심각한 정신병자라고 아주 자극적인 단어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불안정하고 정신 나간 엄마 밑에서 자기의 소중한 핏줄이 자라나게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전부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기가 막히는 내용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포장되어 있었죠. 게다가 제가 그 서류를 읽으며 가장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에 털이 쭈뼛 섰던 부분은 바로 과거에 남편이 제게 무릎까지 꿇고 빌려갔던 5천만 원에 대한 뻔뻔한 주장이었어요. 남편은 빌려간 그 돈은 자기가 끓는 찌개를 뒤집어 쓰고 심각한 화상을 입었을 때 제가 감옥에 가기 싫어서 무릎을 꿇고 사정하며 안겨준 화장피의 합의금으로 완벽하게 퉁친 거라고 아주 기가 막힌 소설을 써놓았더라고요. 증거자료 목록에는 지난 1년 동안 남편이 제 발밑에서 하인처럼 기어다니며 몰래 녹음했던 그 조작된 음성 파일들이 고스란히 제출되어 제가 임신 중에 신경질을 내거나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며 눈물 흘리던 나약한 순간들을 철저하게 정신병자의 발작 증세로 교묘하게 몰아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작년에 제 손에 쫓겨났던 시어머니와 그 얄미운 시누이 역시 법원에 터무니없는 거짓 진술서를 떡하니 제출하며 그 악랄한 작당 모의에 적극적으로 합세했더라고요. 진술서에는 며느리가 평소에도 남편을 벌레 취급하며 온갖 무시를 했고 심지어 집안에서 계속 남편을 위협했다는 새빨간 거짓말들이 버젓이 쓰여 있었죠. 이 모든 서류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니 지난 1년 동안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뺨을 때려가며 보여주었던 그 처절한 반성의 눈물이 전부 저를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더러운 연기였음이 더욱 명백하게 피부로 와닿았어요. 그렇게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쫙 펼쳐놓고 한자 한자 눈으로 훑어보며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사리를 차갑게 짓누르고 있을 때 소파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 번호에 남편의 이름이 떠오르는 걸 확인하자마자 저는 심호흡을 깊게 한번 내쉬고는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목소리로 통화 버튼을 눌러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죠. 수화기 너머에서는 소장을 받아보고 제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을 거라 완벽하게 착각한 남편의 아주 득이양양하고 오만한 비웃음 소리가 귓가를 불쾌하게 긁어대며 흘러나왔어요. 소장은 잘 받았어?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정신병자 밑에 내 소중한 핏줄을 놔두고 빈손으로 나갈 줄 알았냐? 남편은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혀를 쯧쯧하며 아주 비열하고 천박한 목소리로 저를 한껏 조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는 당연히 정상인인 내가 데려가서 제대로 키울 테니까 넌 그냥 위자료나 얌전히 토해내고 몸만 굴러나가. 자신이 파놓은 더러운 함정에 제가 완벽하게 빠졌다고 굳게 믿으며 수화기 너머로 미친 듯이 깔깔거리며 웃어대는 남편의 그 소름 끼치는 뒤통수에 저는 순간적으로 뱃속이 뒤틀리는 헛구역질을 꾹 참아내야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곁에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예상하고 치밀한 역공의 함정을 파놓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철한 변호사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고 제 지갑 속에는 그날 남편이 제 뺨을 후려치고 배를 향해 주먹을 치켜들었던 일촉즉발의 그 생생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긴 홈캠 원본 풀영상이라는 가장 완벽한 무기가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창밖을 매섭게 노려보며 숨 넘어가듯 웃어대는 남편의 비웃음을 단칼에 잘라내듯 아주 싸늘하고 딱딱한 목소리로 입술을 뗐어요. 그래. 그 더러운 입 다물고 법정에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제 생각보다 너무나도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의 수화기 너머의 웃음소리가 뚝 끊기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전해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얼음장 같은 쐐기를 확실하게 박아 넣었죠. 누가 진짜 지옥불에 떨어져서 비명 지르게 될지 기대해. 저는 남편이 뭐라고 변명이나 악담을 짓거리기도 전에 매정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리고는 소파에 기대 앉아 제 품에서 곤히 잠든 아이의 따뜻한 정수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 어떤 끔찍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내 아이만은 내 손으로 완벽하게 지켜내겠다고 짐승처럼 날카로운 송곳니를 꽉 깨물고 결의를 다졌어요. 남편 측이 작정하고 던진 악의적인 소송의 파도는 제 숨통을 조일 듯 집요하고 맹렬하게 몰아쳤어요. 제가 끓는 찌개를 부어 화상을 입힌 정신병자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운 소장이 접수되자마자 법원에서는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가사조사관을 파견해 제 심리 상태와 육아 환경을 아주 샅샅이 들여다보기 시작했거든요. 낯선 조사관이 펜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집안 곳곳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며 저를 취조하듯 캐물을 때마다 저는 행여나 말실수라도 해서 내 목숨 같은 아이를 빼앗길까봐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주먹을 꽉 쥐고 버텨야만 했죠. 남편 측 변호사는 한술 더 떠서 제가 20대 시절 친정아빠의 무관심 속에 심각한 애정결핍에 시달리며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던 과거의 은밀한 의료 기록까지 기어이 들춰내어 법정에 들이밀었어요. 그들은 저를 감정 조절이 전혀 안 되는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엄마로 몰아세우며
이런 여자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언제 끔찍한 학대를 당할지 모른다고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억지 주장을 펼쳐댔죠. 남편은 제가 부은 김치찌개 때문에 심한 화상을 입어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진 두피와 흉측하게 일그러진 목의 흉터 사진을 큼지막하게 인화해서 법정에 버젓이 제출하며 자신을 그저 아내의 광기에 희생당한 불쌍하고 처참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완벽하게 둔갑시켜버렸어요. 판사가 그들이 아주 교묘하게 짜깁기하고 조작한 증거들에 깜빡 속아 넘어가서 당장이라도 제품에서 아이를 강제로 뺏어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가 매일 밤 저를 짓눌렀어요. 잠자리에 누워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깨어나는 악몽에 시달리느라 제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올 지경이었죠. 남편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면접교섭권이라는 알량한 권리를 핑계 삼아 주말마다 우리 아파트 공동 현관 앞까지 찾아와서 아주 돈내받네 떠나가라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내 놔라. 이 미친 정신병자야. 내 핏줄 당장 안 내놔. 남편은 이웃 사람들이 다 듣도록 악을 쓰며 현관 인터폰을 부서져라 두드려댔고 저는 아이의 귀를 꽉 막아주며 행여나 저 악마 같은 목소리가 아이에게 들릴까봐 온몸을 부들부들 떨어야 했어요. 남편의 끔찍한 난동 덕분에 어린이집과 동네에는 순식간에 제가 남편에게 펄펄 끓는 국을 붓고 쫓아낸 소름 끼치는 미친 여자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버렸고 동네 슈퍼만 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피하는 탓에 저는 억울함에 피눈물을 삼키며 가슴을 쳐야만 했죠. 재판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제게 온갖 모욕적이고 더러운 문자 폭탄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부어 대며 저의 항복을 종용했어요. 독한 년 빨리 애 내놓고 빈손으로 꺼져. 안 그러면 네 인생 완전히 시궁창에 처박아 줄 테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저주하는 문자를 밤낮없이 보내댔고 시누이 역시 우리 오빠 인생 망친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라며 비아냥거리는 카톡을 쉴 새 없이 날려댔어요. 사방에서 저를 옥죄어오는 그 숨막히는 압박감과 지독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저는 결국 재판을 며칠 앞두고 거실 한가운데서 핑그르러 도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정신을 잃고 픽 쓰러져 응급실 실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링거를 꽂고 누워 멍하니 병실 천장을 바라보는데 아이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그 지독한 절망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며 완전히 무너져 내릴 뻔했죠. 하지만 그때 제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신 친정아빠가 눈물이 범벅된 제 얼굴을 거친 손으로 다정하게 쓸어내리며 제 손을 아주 꽉 잡아주셨어요. 울지 마라. 내 딸은 저런 근본 없는 쓰레기들한테 절대 지지 않아. 아빠가 네 뒤에 버티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 아빠의 그 듬직하고 단단한 목소리에 저는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아빠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어요. 그리고 병실 구석에서 차가운 눈으로 서류를 검토하던 에이스 변호사가 안경을 슥 치켜 올리며 특유의 그 서늘하고 자비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죠. 지금 저쪽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이겼다고 착각하고 한껏 샴페인을 터뜨리며 방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들의 목을 가장 잔인하고 깔끔하게 쳐버릴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변호사의 그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병실을 울리는 순간 저는 흐르던 눈물을 닦아내고 바짝 마른 입술을 꽉 깨물며 다시 한번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파놓은 더러운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던 나약한 강지아는 이미 완벽하게 죽었다고, 이제는 이 지옥 같은 진흙탕 싸움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내 아이를 지켜내는 강인한 괴물이 되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죠. 변호사의 말대로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득에양양하게 웃고 있는 바로 지금 제가 준비한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칼날을 꺼내 들어 그들의 심장에 정확히 꽂아 넣을 역공의 신호탄을 아주 화려하게 쏘아 올릴 참이었거든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법정 안은 숨이 막힐 듯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피고석에 앉은 남편은 저를 벌레 보듯 아주 득에양양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방청석 맨 앞줄에 떡하니 자리 잡은 시어머니와 그 얄미운 시누이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저주라도 퍼붓듯 아주 징그럽게 눈을 흘기며 비아냥거리는 입모양을 지어 보였죠. 남편 측 변호사가 제 심리 상담 기록과 조작된 녹음 파일들을 흔들어대며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아주 구역질. 나는 연설을 늘어놓을 때마다 남편은 화상 흉터가 남은 목을 쓰다듬으며 아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피해자인 척 가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제 옆에 바위처럼 든든하게 버티고 선 에이스 변호사는 그들의 더러운 쇼를 차가운 눈으로 묵묵히 지켜보다가 드디어 판사님을 향해 안경을 싹 치켜올리며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이 그토록 악의적으로 주장하는 정신병자 아내의 일방적인 폭행이라는 프레임을 완벽하게 산산조각 낼 가장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 영상을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한마디에 법정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남편의 그 거만하던 턱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대형 스크린이 천천히 내려오고 불이 꺼지자 화면에는 작년 제가 결혼한 지 고작 이틀째 되던 날 거실 구석에 있던 홈캠의 원본 풀영상이 아주 선명한 화질과 생생한 사운드로 재생되기 시작했거든요. 내 동생 밥 한 끼도 안 차려주고 집구석에서 대체 무슨 배짱으로 있어. 스크린 속에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친 남편이 다짜고짜 성큼성큼 다가와 무방비 상태로 주방에 서 있던 임산부인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그 끔찍한 마찰음이 법정 전체를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어요. 이어서 화면 속 남편이 핏발선 눈으로 제 불룩해진 배를 향해 주먹을 꽉 쥐고 금방이라도 무자비하게 꽂아 넣을 듯이 위협적으로 팔을 치켜드는 일촉즉발의 그 생생한 순간이 고스란히 드러나자 방청석 곳곳에서 경악의 찬 탄식이 터져 나왔죠. 변호사는 화면을 정지시키고 핏대를 세우며 재판부를 향해 강력하게 어필했어요. 보시다시피 이것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닙니다. 무자비한 폭행범이 태아의 생명을 끔찍하게 위협하는 긴급 피난 상황에서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눈에 뵈는 게 없었던 엄마의 절박하고 완벽한 정당방위였습니다. 변호사의 불을 뿜는 듯한 변론에 방금 전까지 뜨거운 찌개를 뒤집어 쓴 남편을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판사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서늘하게 굳어버렸어요.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입을 떡 벌린 채 스크린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덜덜 떨기 시작했고 방청석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킥킥대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완전히 혼비백산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역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변호사는 남편 측이 들이민 그 조작된 산후우울증 녹음 파일들을 전문 음성 분석 기관에 의뢰해 앞뒤 맥락을 아주 악의적으로 잘라내어 이어붙인 완벽한 조작본이라는 결과지를 보란 듯이 들이밀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끓는 찌개를 부어 화상을 입힌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퉁쳤다던 그 어처구니 없는 5천만 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쾅 내리치며 숨통을 끊어버릴 폭탄을 터뜨렸어요. 원고가 피고에게 뜯어간 5천만 원은 합의금이 아니라 전부 불법 도박장과 질 나쁜 유흥업소에서 흥청망청 탕진한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변호사는 남편이 그 큰 돈을 도박판에 쏟아붓고 빚더미에 앉아 이자조차 갚지 못해 허덕이는 계좌 이체 내역과 신용불량 직전의 서류들을 낱낱이 폭로하며 저 쓰레기 같은 남편을 그저 처자식의 등골을 빼먹는 파렴치하고 더러운 사기꾼으로 완벽하게 전락시켜버렸어요. 남편의 그 소름 끼치는 기만과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가 칼을 들고 다녔다며 법정을 우롱한 위증죄가 백일하에 낱낱이 탄로나자 재판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의 양육권 청구를 전면 기각하고 저에게 아이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은 물론 막대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모조리 지급하라는 아주 통쾌하고 완벽한 판결을 내렸어요. 땅땅땅 판사님의 단호한 의사봉 소리가 법정을 울리는 순간 저는 그동안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시커먼 덩어리가 쑥 내려가며 벅차오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변호사가 뒷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냈던 남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향해 아주 날카로운 비수를 한 번 더 깊숙이 꽂아 넣었어요. 바로 일주일 전 남편이 회사의 공금을 몰래 횡령해서 도박 자금으로 끌어다 쓴 명백한 증거 자료들을 모조리 정리해서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감사실로 아주 다이렉트로 넘겨버렸거든요. 공금 횡령 사실이 발각된 남편은 법정을 나서자마자 회사에서 즉석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퇴직금마저 전액 회수당한 채 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처참한 신세로 완벽하게 굴러떨어졌어요. 재산도 잃고 번듯한 직장도 잃고 제가 청구한 막대한 위자료와 자신이 저지른 도박 빚더미에 깔려 완벽하게 파멸해버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법원 복도로 걸어 나오자마자 서로의 탓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짐승처럼 뒹굴며 쌍욕을 퍼붓는 아주 비참하고 꼴사나운 코미디를 연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쫄딱 망했어. 이 썩을 놈아. 시어머니가 남편의 뺨을 갈기자 남편은 악을 쓰며 시어머니를 밀쳤고 시누이는 그 사이에서 비명을 지르며 발광을 하는 그 더럽고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뒤로한 채 저는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원 문을 나서며 눈부신 햇살을 향해 활짝 웃어 보였어요. 저를 갉아먹던 그 지옥 같았던 과거와 애정결핍의 나약한 허물들을 완벽하게 벗어던지고 이제는 오직 내 아이를 향해 가장 강인하고 눈부신 진짜 엄마로 새롭게 태어난 가장 통쾌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순간이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며 그 인간들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시궁창 구석에서 뒹굴던 그 통쾌한 날로부터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가끔 건너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회사 공금을 교묘하게 횡령한 죄로 경찰 조사를 받던 전 남편은 결국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는 빨간 줄 그어진 정가자로 완벽하게 전락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사이 그동안 불법 도박장과 유흥업소에 쏟아부으며 끌어다 쓴 제2금융권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서 결국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며 떵떵거리던 남편은 파산 선고를 한 후 지독한 신용불량자 딱지를 평생 달고 살게 되었죠. 제가 청구한 막대한 위자료는커녕 매일같이 문을 부서져라 두드려대며
행패를 부리는 험악한 빚쟁이들의 끔찍한 독촉을 도저히 견디지 못한 시어머니와 그 얄미운 시누이까지 세 식구가 야밤에 진보다리 몇 개만 달랑 챙겨들고 아무도 모르는 지방 총구석으로 비참하게 야반도주를 해버렸다는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 찜질방과 여관을 전전하며 남이 먹다 남긴 밥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는 처참한 밑바닥 인생으로 완벽하게 추락했다고 하니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자신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 며느리의 재산과 하나뿐인 핏줄마저 교묘하게 빼앗으려던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이 결국 자신들이 파놓은 깊고 더러운 함정에 스스로 처박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지옥불 속으로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거죠.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제 가슴속 한구석에 아주 먼지처럼 끈적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찜찜함마저 시원하고 청량한 가을바람에 날아가듯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걸 느꼈어요. 그 지옥 같았던 소송전과 끔찍한 진흙탕 싸움을 온몸으로 부딪혀 겪어내면서 저는 친정아빠의 머간심 속에서 늘 텅 빈 마음을 안고 누군가의 애정을 구걸하며 겉만 번지르르한 남자의 거짓된 친절에 쉽게 휘둘리던 그 나약하고 어리석은 강지 안의 허물을 완벽하게 걷어던지게 되었거든요. 이제는 그 어떤 남자의 넓은 어깨나 달콤한 속삭임에 기대지 않아도 험난하고 차가운 세상 풍파 앞에서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단단하고 주체적인 어른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무엇보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그 사건을 계기로 평생을 평행선처럼 겉돌기만 하던 친정아빠와의 관계가 아주 따뜻하고 견고하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임신한 몸으로 끔찍한 폭행을 당하고 홀로 피눈물을 흘리며 싸워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곁에서 지켜보신 아빠는 지난 세월 당신이 일에만 빠져 하나뿐인 딸을 외롭게 방치했던 그 시린 시간들을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며 제 손을 붙잡고 눈물로 사과하셨죠. 으리으리하고 차갑기만 하던 아빠의 대저택은 이제 제 아이의 알록달록한 장난감과 해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고 늘 무뚝뚝하게 굳어있던 아빠의 주름진 얼굴에는 손주를 품에 안고 어르고 달래는 다정한 할아버지의 한박 웃음이 떠날 날이 없게 되었답니다. 제 품에서 아주 작고 연약하게 꼬물거리던 제 목숨보다 귀한 아이는 아빠와 저의 넘치는 사랑을 매일 듬뿍 받으며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나 이제는 제법 통통한 두 다리에 힘을 꽉 주고 거실 매트 위를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어요. 저를 향해 두 팔을 한껏 벌리고 맑고 투명한 눈동자를 반짝이며 제 품으로 와락 안겨드는 아이가 너무나도 또렷하고 예쁜 목소리로 저를 부를 때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벅찬 감동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찌릿하게 흐르더라고요.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제가 겪어낸 그 모든 지독한 시련과 상처들이 전부 이 눈부신 천사를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아주 값진 훈장처럼 느껴졌어요. 아이의 보송보송한 볼에 제 얼굴을 비비적거리며 벅찬 숨을 몰아쉴 때마다 내 세상을 온통 환한 빛으로 물들여준 이 생명을 위해 남은 평생을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매일 밤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소송을 통해 악착같이 받아낸 두둑한 위자료와 그동안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제 정당한 자본만을 합쳐서 아빠 소유의 번화가 건물 1층에 아주 작고 아기자기한 저만의 동화 같은 카페를 하나 오픈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건물 전체를 제 명의로 돌려주고 삐까뻔쩍한 대형 프랜차이즈라도 하나 턱 내어주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저는 굳이 거창한 욕심을 부리며 누군가의 거대한 재력에 기대기보다는 오롯이 제 땀과 노력으로 바쁘게 일상을 꾸려가며 제 아이에게 부끄럼 없는 떳떳한 진짜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깨끗하게 다려진 앞치마를 단정하게 두르고 가게 문을 활짝 열어 상쾌한 공기로 환기를 시키며 갓 볶아낸 고소한 원두를 갈아 제 손으로 직접 따뜻한 커피를 내리는 이 소박하고 바쁜 일상이 제게는 얼마나 가슴 벅찬 기적 같은 일인지 몰라요. 투명한 진열장에 제가 직접 구운 달콤한 디저트를 가득 채워 넣고 가게를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으며 기분 좋게 인사할 때마다 오롯이 내 힘으로 땀 흘려번 돈으로 아이의 분유를 사고 예쁜 옷을 입히며 살아가는 이 눈부신 자립의 순간순간들이 저를 완벽하게 살아 숨쉬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번듯한 남편이나 완벽한 가정이라는 껍데기뿐인 화려한 타이틀이 없어도 저는 이 작고 따뜻한 나만의 예쁜 공간에서 내 아이를 남부럽지 않게 완벽하게 키워내며 매일매일 최고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아주 당당하게 증명해 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주 가끔 반짝거리는 커피 머신을 꼼꼼하게 닦다가도 펄펄 끓어오르는 스팀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면 그날 엉망진창이 된 주방에서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눈이 완벽하게 뒤집혀 끓어오르던 김치찌개 냄비를 번쩍 집어들었던 그 절박하고 서늘했던 순간이 선명하게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곤 해요. 남편의 끔찍한 폭력 앞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온몸에 도끼를 품어야 했던 그 처절하고 끔찍했던 정당방위의 순간을 저는 단 한 번도 단 1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뜨거웠던 찌개 국물이 제 인생을 서서히 갉아먹던 더러운 악마들을 모조리 씻어내주고 저를 강인한 엄마로 완벽하게 각성시켜준 아주 통쾌하고 거룩한 세례식이었다고 생각하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시원한 미소를 띄우게 되더라고요. 무관심 속에서 애정을 갈구하며 어두운 방구석에서 웅크린 채 혼자 베갯니들 눈물로 적시던 지난날의 나약했던 강지아는 이제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따뜻하고 눈부신 벚꽃잎이 흩날리는 맑은 봄날의 아침, 저는 제 바짓가랑이를 꼭 잡고 방긋방긋 웃는 사랑하는 아이의 작고 오동통한 손을 아주 꽉 맞잡았어요. 그리고는 출입문에 걸려있던 마감 팻말을 바깥으로 경쾌하게 돌려 걸으며 활짝 열린 세상 밖을 향해 싱그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죠. 우리 예쁜 아기, 오늘도 엄마랑 세상에서 제일 신나고 씩씩하게 하루를 시작해볼까? 아이의 부드러운 이마의 쪽소리가 나게 입을 맞추고 가게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저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없이 가장 당당하고 눈부신 발걸음으로 저와 아이가 엮어갈 눈부신 찬란한 일상 속으로 힘차게 걸어나갑니다. 네, 지금까지 강지아님의 파란만장하고도 가슴 벅찬 사연 함께 들으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따뜻한 애정이 고파서 거짓된 사랑에 기대어 눈물 흘리던 지아님이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엄마로 각성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두 주먹을 꽉 쥐고 열렬히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정말이지 그 어떤 주말극이나 아침 드라마보다도 훨씬 더 통쾌하고 가슴 뭉클해지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였죠. 가면을 쓴 악랄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치밀한 함정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의 땀과 힘으로 아이와 자신의 빛나는 일상을 완벽하게 쟁취해낸 지안님의 그 눈부신 용기에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화려한 껍데기보다 내 두 손으로 땀 흘려 읽어낸 소박한 카페에서 갓 내린 커피 향과 함께 피어나는 주체적인 일상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지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앞으로 지안님과 천사 같은 예쁜 아이가
두 손을 꼭 잡고 걸어갈 찬란한 앞날에는 늘 따스한 봄 햇살만 가득 비추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아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